선관위가 지난달 지방선거에 참여한 도내 정당과 후보자들의 선거 비용 가운데 198억 원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최근 도내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3년 만에 재개되는 여름 축제장도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해 망상해수욕장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자율비행 드론이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영동 지역 산업 비중이 큰 시멘트 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돼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에 참여한 도내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으로 198억 원을 지급합니다. 선거비용 보전 대상 후보자는 등록 후보자 436명 중에 368명으로 전체의 8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317명이 당선됐거나 15% 이상 득표해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의 보전액이 지난 지선 때보다 43억 7천만 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도 도내에서 3,000명 가까운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진 가운데 오늘은 오후 6시까지 2,775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릉에서 479명, 속초 230명, 동해 115명, 고성 102명, 삼척 74명, 양양 62명 등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56만 1,000여 명입니다. 어제까지 도내에는 중등증 병상 34개가 확보되면서 코로나 병상이 모두 118개로 늘었고 강릉 아산병원은 다음 달 1일까지 중환자 병상 4개, 준중환자 병상 6개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강원도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00명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유행이 여름 휴가철과 맞물리면서 지자체마다 방역과 관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 노력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춘천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코로나19 선별 진료소입니다. 이른 시간부터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최근 가파른 코로나19 확산세를 반영하듯 선별진료소를 찾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지난 26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3,303명을 기록한 데 이어 연일 확산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꺼번에 몰리니까 그때 좀 많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꾸준히 끊이지 않고 꾸준히 오는 추세예요.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7월 셋째 주 1.54를 기록했습니다. 도내 확진자 가운데 2번 이상 감염되는 재감염 비율은 3.9%인데 100명 중 4명 꼴입니다. 백신 접종으로 얻은 면역력이 약해지고 무엇보다 사실상 우세종이 된 전파력이 강한 BA.5의 영향 때문입니다. BA.5 우세종의 전파력이 훨씬 더 좀 빨라졌다는 부분하고 여름철 휴가나 방학을 맞아서 아마 이동량의 증가들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방역 지침이 완화된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은 강원도 내 시군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3년 만에 마련한 여름 축제가 또다시 빛을 보지 못할까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찾아봐도 방역 수칙 조정 권한조차 없는 기초단체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구분을 했는데 지금은 오미크론이라는 그런 아주 빠른 전파력 때문에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단계별 그런 거리두기는 이제 강원도는 축제를 앞둔 시군의 자율적인 방역 수칙의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조만간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병상 확보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강원도 동해안 해수욕장에 음식 배달을 해주는 자율비행 드론이 등장했습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인데 한 달간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서비스 구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박은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해수욕장 상가 뒤편 공터에서 갓 튀긴 통닭을 받아 상자에 담고 드론 하단에 고정합니다. 곧바로 설정된 좌표에 따라 드론이 떠오르고 바다 위를 날아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1.5km 남짓 떨어진 도착장까지 3분이 채 안 걸려 희석객에게 음식이 전달됩니다.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었고 저희 아이들도 되게 재밌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드론이 꽤 크고 되게 좋아 보입니다.
망상해수욕장 음식 배송 드론은 최대 5kg까지 음식을 담고 주변 2km 배달 구간에서 초속 15m로 운행되는데 최대 이동 거리는 35km 정도입니다. 커피, 치킨, 피자 등 해수욕장 상가의 30여 종의 배달 주문이 가능하고 한 달간은 배송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여줄 게 별로 없는데 드론이 배송한다 그러면 관광객들도 보는 눈이 좋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마케팅 효과나 여러 가지 효과를 많이 기대하는 거죠. 아직은 시범 단계여서 드론 배송존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는 방식이지만 점차 모바일 앱 주문 등 이용 편의를 늘리고 사업구역도 강릉, 속초 등 동해안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요즘 라스트마일 배송 비용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드론 배송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인화를 통해서 배송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드론 관련 산업이 성장하면서 편의점 등 유통업계에서 먼저 드론 배송이 시도되고 있지만 해수욕장에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존 해수욕장에서는 인명구조나 방역 등 공공 목적에 주로 드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강릉 경포해수욕장에는 드론 인명구조대가 순찰하면서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명 장비를 전달하거나 코로나19 발열 환자도 찾아냈습니다. 도심지 비행 금지 구역이나 안전사고 우려 등 드론 관련 산업 활성화까지 풀어야 할 규제는 아직 많지만 여름 해수욕장에는 이미 다양한 드론 서비스가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 가운데 하나가 시멘트 산업입니다. 그런데 생산원가 상승과 안전관리 비용 증가 등으로 올해 1분기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는데 앞으로 전망도 그리 밝지 않아 걱정입니다. 배연한 기자입니다. 강원도 내에 있는 현재 강릉과 동해, 삼척, 영월에 시멘트 업체 4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계에서는 이들 업체들이 공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영동 지역에 있는 것으로 분류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영동 지역 시멘트 업체 4곳의 생산량은 전체 4,752만 톤 가운데 59%에 달하는 2,804만 톤입니다. 산업 구조가 취약한 영동 지역에서 시멘트 산업이 갖는 중요성도 상당합니다. 영동 지역 제조업 고용 인원 가운데 시멘트업의 비율이 23.4%로 전체 4분의 1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올 들어 시멘트업계의 수익성이 크게 나빠져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강릉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5.5%이던 영동 지역 시멘트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올 1분기 0.2%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유연탄 가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운반비와 인건비 부담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유연탄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급등했고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유가 연동을 반영한 화물차 운송비도 크게 오르는 등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 감축이 강조되면서 시멘트 업체들의 의무가 많아졌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안전 관련 규제도 강화됐습니다. 여기에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시멘트 수요의 정체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멘트 업체마다 기술 개발과 신규 시장 진출 등의 자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업계도 다양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강원 영동 지역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R&D 투자와 산학 연계 강화, 시설 투자 지원, 인프라 확충과 같은 것들을 이와 함께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한 환경 오염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폐기물 재활용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주민 공청회 등 상생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청객 벌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3주 동안 강원도에서 벌집을 제거해달라는 신고가 180건 넘게 들어와 야외 활동을 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야외 음식점 바로 옆 주택가 지붕에 농구공만한 벌집이 붙어 있습니다. 보호복을 입은 119 구조대원이 살충제를 뿌린 뒤 벌집을 통째로 떼어내 투명 봉투에 집어넣습니다. 독성이 일반 벌보다 5배 이상 많은 말벌입니다. 최근 2주 사이에 벌집 크기가 급격하게 커지면서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왔더니 조그맣길래 그냥 빈 벌집이 될 줄 알고 그냥 뒀는데 갑자기 2주 만에 갑자기 커져가지고. 장마가 끝나고 예년보다 일찍 더운 날씨가 다가오면서 벌의 개체 수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3주 동안 119 구조대의 벌집 제거 또는 벌쏘임으로 신고한 건수만 모두 180여 건. 최근 2년간 벌쏘임 사고도 지난 2020년 550건에서 2021년 61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거한 벌집의 벌 크기는 성인 새끼손가락만 합니다. 하루에 벌집 재고 신고 건수만 많게는 50건 가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도 매년 여름철만 되면 두꺼운 보호복을 벗을 새도 없이 수시로 벌집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유난히 벌집 출동이 많습니다. 출동해서 보면 대부분이 쏘여서 신고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소방청은 어제부터 벌쏘임 사고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7월 30일에 위험지수가 50을 넘어 주의보를 처음 발령했다면 올해는 위험지수가 80을 넘어 좀 더 빨리, 좀 더 높은 수준의 경보가 발령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에 벌의 공격성이 높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 옷을 착용하고 향이 진한 화장품이나 향수는 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 비용을 지출한 강원도 교육감 선거 후보자 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강원도 선관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5억 원의 선거 비용을 직접 지출했고 선거 사무원 등에게 법정 수당과 실비 외에 숙박비 36만 5천 원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신고되지 않은 계좌에서 비용을 지출하거나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 비용을 지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학교 급식 운영에 어려움을 덜기 위해 강원도와 시군과 단가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식품비와 운영비 130원을 올리는 인상안이 9월 도의회를 통과하면 이번 2학기부터 한 학생당 급식 단가가 3,950원으로 책정됩니다.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는 운영비와 별도로 지자체가 분담하는 식품비에 대해 인상 합의가 이뤄지면서 11억 7,740만 원의 추경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강릉시와 에코파워발전소 운영협력사인 한전산업개발이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는 등의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늘 상생협약 체결을 통해 강릉시와 한전산업개발은 강릉 지역 출신 인재를 우선 채용하고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소모품 등을 지역업체 물품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강릉 에코파워발전소는 현재 9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발전소 협력업체 중에 가장 큰 규모인 한전산업개발은 10월까지 전체 인력 184명 중에 40%가량을 지역 인재로 우선 채용해 배치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공사와 공단, 하수도 사업소 257곳에 2021년도 경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도내에선 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은 기관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강릉과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이 두 번째로 높은 나등급을 받았고 속초와 춘천, 정선군 시설관리공단이 다등급,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은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개발공사는 전국 15개 도시개발공사 가운데 중간인 다등급을 받았고 도내 하수도 사업소 가운데는 동해와 원주시가 나등급을, 강릉과 속초시는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강릉 해변가를 운행하는 해안관광 버스 노선이 신설됩니다. 강릉시는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안모 커피거리 정류장에서 주문진 해변 정류장까지 23km 구간을 운행하는 바다와 차를 합성한 이름의 시티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